약 하나 훔쳤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30년 만에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선행이 또 다른 생명을 살렸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985년 가을, 서울 종로 어느 시장통.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골목길 사이로 구수한 국물 냄새가 퍼졌다. 붉은 차양 아래 자리한 만복 국수집. 푸근한 인상의 백만식당시 35세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육수를 뜨고 있었다. 만식이 형, 이비의 장사 잘 되겠어? 건너편 반찬가게 주인이 농담을 건네자 만식은 허허 웃으며 답했다. 배고픈 사람은 날 가리지 않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면 되지. 그 말처럼 그날도 여느 때처럼 국수집엔 어르신들, 아이들, 그리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줄을 섰다. 만식은 계산 안 되는 손님에게도 국수를 내어주곤 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근처 약국에서 갑자기 한 꼬마가 튀어나왔다. 빨간 점퍼를 입은 말라깽이 소년. 그의 뒤를 약국 주인이 헐레벌떡 쫓아왔다. 아, 거기 안 서. 약 훔쳐 도망가면 어떡해. 장사꾼들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고 아이는 시장 한가운데서 붙잡혔다. 비에 젖은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고 손엔 조그만 감기약이 하나 들려 있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어린 놈이 도둑질이나 하고 말이야. 약사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서 가자.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해. 그때였다. 만식이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아저씨, 이놈이 약을 훔쳐 달아났어요. 만식은 소년을 바라봤다. 말은 못하고 고개만 떨군다. 왜 훔쳤냐 말해보렴.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가 아파요. 감기인데 약이 없어서. 그 말을 듣자 시장 상인들조차 말을 잇지 못했다. 약사는 잠시 당황하더니 쏘아붙였다. 그래도 도둑질은 도둑질이야. 이건 못 넘어가지. 만식은 조용히 지갑을 꺼내 약값을 계산했다.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애혼 좀 내시고요. 그리고 소년에게 낮게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돼. 세상에 누가 널 믿겠니? 하지만 지금 넌 엄마를 생각한 거지. 소년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국수집 안. 만식은 작은 비닐봉지에 따뜻한 죽 한 그릇과 감기약을 넣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포장해 소년에게 건넸다. 가서 엄마한테 꼭 데워서 먹여드려. 그리고 다음에 또 힘들면 훔치지 말고 와. 국수라도 먹이고 돌려보낼 테니.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가방끈을 꼭 움켜쥔 손만이 떨리고 있었다. 비가 그친 저녁 소년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사라졌다. 그 작은 등 뒤로 만식은 혼잣말을 남겼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가끔은 따뜻함이 돌아오기도 해. 그리고 그 따뜻함은 30년 후 병원 침대 위에 쓰러진 만식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기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서울 외곽 허름한 반지하. 낡은 이불에 파묻힌 채 열에 들뜬 여인이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 옆에서 어린 소년 정우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엄마의 이마를 닦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 꽤 괜찮아 정우야, 그냥 자라. 그 목소리는 이미 기운이 빠진 채였다. 정우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지만 안에는 고장난 손목시계 하나와 동전 몇 개뿐. 주머니를 뒤지고 방바닥을 쓸어봤지만 약국에서 약을 살 돈은 없었다. 엄마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하루벌이로 땀 흘린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길로 약국으로 향했다. 그리고 훔쳤다. 그 선택이 평생의 죄책감이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만식이 건넨 죽과 약을 받아든 정우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에게 아무 말 없이 약을 먹이고 죽을 떠먹였다. 이게 어디서 난 거니? 좋은 아저씨가 그냥 주셨어.
그런 세상이 아직 있긴 하구나. 엄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은 뜨거웠고 가늘게 떨렸다. 그러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우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죽그릇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언젠가 그 아저씨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거야. 그로부터 며칠 뒤 엄마는 천천히 회복되었고 정우는 매일 국수집 앞으로 지나가며 그 아저씨를 멀리서 바라보곤 했다. 말은 걸지 않았다.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수집은 늘 같았다. 어느 날은 노숙자처럼 보이는 아저씨에게 국수를 주고, 어느 날은 싸움하던 손님을 말리고, 또 어느 날은 혼자와 국수 말아먹는 노인을 위해 물티슈를 꺼내주었다. 정우는 어릴 때부터 똑똑한 아이였다. 그는 느꼈다. 그 가게, 그 사람 세상에 드문 진짜 어른이라는 것을. 몇 년 후 엄마와 함께 도시를 떠나는 날, 정우는 만식의 가게 앞에 다시 섰다. 그는 잠시 주춤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만식은 익숙한 듯 고개를 들고는 환히 웃었다. 왔구나. 또 국수 먹으러 왔냐? 아니요.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이사 가요. 만식은 조금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가야지. 어디 가든 배고프면 꼭 먹고 다니고. 정우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모은 동전 몇 개와 손글씨로 쓴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날 약값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만식은 봉투를 열지 않고 그저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하지만 그거 갚으려고 준 건 아니야. 그냥 사람 사는 정이라서 그런 거지. 정우는 그날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의 가슴 한쪽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새겨졌다. 그리고 그 소녀는 30년 후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2023년 초가을 서울 종로.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거리는 변했고 건물들은 높아졌다. 하지만 그 시장 골목 한켠 누렇게 바랜 간판 하나만큼은 그대로였다. 만복국수. 간판 아래 백발의 사내가 국수면을 삶고 있었다. 백만식 75.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 굽은 어깨, 느릿한 손놀림.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그만 좀 쉬세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자. 백다정, 35. 회사 격리 일을 마치고 시장으로 곧장 달려온 얼굴엔 피곤이 묻어났다. 오늘 노인정에서 도시락 나눠주는 날이라 좀 일찍 나왔지. 만식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팔뚝엔 파스가 몇 겹이고 다리는 은근히 떨리고 있었다. 다정은 테이블 위 먼지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진짜 이젠 그만 좀 하자니까요. 아프잖아요. 몸도 안 좋은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하루가 허전해. 다정아 알지? 국수 한 그릇이라도 누군가 따뜻하게 먹으면 그걸로 나는 충분해. 그 말에 다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그랬다. 한 푼 아끼며 살았지만 누군가 도와달라고 하면 먼저 손부터 내밀던 사람. 그 결과 집 한 채 없고 통장엔 저축도 없다. 그래도 요즘 세상은 아버지 같은 사람만으론 버틸 수가 없어요. 다정은 조용히 말했다. 그렇지. 세상은 많이 달라졌지. 하지만 내가 살아온 방식도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해. 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게 벽에 붙어 있는 낡은 사진을 바라봤다. 젊은 시절 죽을 포장해준 그날. 소년이 떠난 그 뒷모습이 지금도 선명했다. 그날 저녁 동네 어르신 몇 분이 국수집에 모였다. 만식은 국수를 삶아내주고 다정은 옆에서 수저를 놓았다. 여기 오면 세상 부자 된 것 같아요. 만식이 형 국물 맛은 예나 지금이나 최고야. 딸도 참 착하게 컸어. 따뜻한 말들 속에 잠깐 웃음이 번졌지만
다정의 눈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어려 있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 다정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빠, 우리 가게 그만 내놓는 거 어때요? 주인 집에서 올려달라는 보증금도 못 맞추잖아요. 치료비도 생활비도 나 혼자 벌어서 감당 안 돼요. 만식은 말없이 걸음을 멈췄다. 그러고는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냥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말이지. 그 말이 왠지 이별처럼 느껴졌다. 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뒷모습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백만식은 가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숨이 가쁘고 눈은 감긴 채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만이 시장 골목을 울렸다. 시장통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국수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가게 앞에선 상인들 몇 명이 삼삼오오 서서 수군거렸다. 어제도 늦게까지 일하시더니 그만 쓰러지셨대. 에휴, 몸도 안 좋으신데 그 연세에 무리하신 거지. 그날 아침 백만식은 가게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테이블 위엔 아직 국물 얼룩이 마르지 않은 그릇이 놓여 있었고 바닥엔 넘어지며 깨진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응급실. 다정은 흰색 병원 벽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손엔 아버지의 오래된 점퍼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의사가 나온다. 다정은 벌떡 일어나 다가갔다. 환자분 상태 어떠세요?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맥이 심하고 심장 기능 저하도 상당합니다. 수술해야 하나요? 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 말에 다정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더 끔찍한 말은 그 다음이었다. 수술비와 입원비 포함해서 예상 치료비는 약 2,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2,700? 월급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 예금? 없다. 보험? 없었다. 그날 밤 다정은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숨 쉬는 얼굴. 늘 웃으며 삶을 버텨오던 아버지가 이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 누굴 도우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만 오는 걸까?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중고거래 앱을 켜고 가게 물건을 하나씩 찍기 시작했다. 오래된 냄비, 반죽기, 간판 조명. 팔 수 있는 건 다 팔자. 이대로 두면 아버지를 못 지켜. 며칠 후 가게 앞에는 조그마한 종이가 붙었다. 만복국수, 임시휴업. 그 옆엔 작은 글씨가 덧붙었다. 가게 내놓습니다. 연락 주세요. 골목 상인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그 종이를 바라봤다. 이 동네에서 만복국수 문 닫는 건 처음 보네.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 복도. 다정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마친 뒤 아버지의 병실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번엔 내가 지킬게요. 평생을 나 위해 사셨으니까. 이번만큼은 제가 해볼게요. 그러나 다정이 모르는 일이 하나 있었다. 며칠 뒤 병원비 결제 시스템에 의문의 이상이 감지되었다. 수술비 전액 결제 완료. 누가 왜? 그리고 병실 침대 위에 놓인 익숙한 손글씨의 편지 한 장. 수술을 마친 백만식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다정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다정은 병원비 정산 창구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환자분 수술비와 입원비 모두 결제 완료됐습니다. 예? 그럴 리가요. 저는 아직. 기록상 어제 오후 익명 결제 처리됐고 병원 시스템에도 공식 등록돼 있습니다. 다정은 얼떨떨한 얼굴로 돌아섰다. 계좌도 없었고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
회사에도 아직 말을 안 했는데. 누구지? 누가 한 거지? 그날 밤,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다정은 간병용 침대에서 고단한 몸을 눕힌 채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창밖에선 간간히 밤새는 새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다정이 잠든 사이 누군가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다가왔다. 새벽녘 다정이 눈을 떴을 땐 병실엔 아무도 없었고 아버지 침대 머리맡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 안엔 손글씨로 정성스레 적힌 편지 한 장. 치료비는 30년 전에 지불하셨습니다. 그 빚을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다정은 손에 쥔 종이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꼭 쥐었다. 30년 전? 무슨 말이지? 그 순간 아버지가 잠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다정아, 지금 몇 시냐?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근데 왜 울어? 다정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누가 병원비를 다 냈대요. 이 편지랑 같이. 만식은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글씨를 읽었다. 그리고 순간 멍하니 그 자리에 멈춰섰다. 이 글씨, 이 말투. 그는 무언가 떠오른 듯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병실 창으로 잔잔히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병실에 의사복을 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다. 중년의 남자, 품위 있는 자세, 냉정해 보이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백만식 어르신 수술은 잘 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구먼. 어르신 혹시 감기약 훔치던 아이 하나 기억나십니까? 시장 약국 앞에서. 만식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 입을 막으며 천천히 눈물을 흘렸다. 정우냐? 내가 정말 그 아이냐?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날 받은 죽 한 그릇 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30년 전 약 하나 훔치던 소년이 지금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말없이 환한 미소로 은인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백만식은 병실 침대에 앉은 채 멍하니 정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 가운에 이름표. 이정우 병원장이라는 네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정말 너였구나.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자랐다니. 정우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사실은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저씨 얼굴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엄마는 병약하셨고 저는 항상 배고팠죠. 그날 감기약 하나라도 손에 쥐고 싶었어요. 목이 잠긴다. 다정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근데 아저씨가 절 혼내지 않고 약값을 대신 내주시고 그 따뜻한 죽 한 그릇, 포장봉지 안에 담아준 온기. 그게 저에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첫 선물이었어요. 정우는 가슴팍에 달린 병원장 명찰을 떼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날의 죽 한 그릇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믿음과 기회.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공부했고 매 순간마다 다짐했어요. 언젠가 그 은혜를 꼭 돌려드리겠다고. 만식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깨가 떨렸다. 이 나이 먹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정우야. 나는 그냥 그날 내 눈동자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저 한 그릇 대접한 것뿐인데 그 한 그릇이 제겐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다정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순간 처음으로 평생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가난한 이웃을 도우려 했는지, 왜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겼는지, 왜 국수 한 그릇을 대접하며 살아왔는지. 그 모든 대답이 지금 이 병실에서 정우라는 사람의 입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빚은 갚았습니다. 하지만 제 은혜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 어르신이 퇴원하시면
저희 병원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평생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가게도 그냥 다시 여세요. 필요한 건 제가 돕겠습니다. 만식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안 된다. 그런 건 너무 과한 선물이다. 정우는 웃었다. 30년 전 받은 죽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겁니다. 그날 밤 병실엔 말없이 웃음이 흘렀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환한 얼굴, 그리고 가슴 깊이 퍼지는 따뜻함. 누군가에게 건넨 한 그릇의 온기가 돌고 돌아 가장 필요한 순간에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 기적의 끝은 아직 아니다. 국수집은 다시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앞에 또 다른 인연들이 찾아오게 된다. 한 달 뒤, 종로시장 안 붉은 차양 아래 작은 국수집이 다시 문을 열었다. 바뀐 것은 간판에 덧붙여진 작은 문구 하나. 만복국수 마이너스 한 그릇의 온기 함께 나눕니다.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동네 어르신들과 상인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백 사장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다행히 다시 장사하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만식은 수술 자국을 감춘 채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다. 다정은 주문을 받고 정성껏 상을 차렸다. 예전처럼 손님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국수를 내어주는 아버지의 모습. 그 안에는 여전히 그때 그 온기가 살아있었다. 가게 한편 작은 게시판엔 손글씨 메모들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다. 아저씨, 예전에 저 국수 얻어먹고 대학 갔어요. 지금은 회사 다녀요. 감사합니다. 매일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새 만복국수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사람 냄새 나는 공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우가 병원 가운 대신 캐주얼 정장을 입고 국수집을 찾았다. 어르신, 진짜 일하시네. 놀러 온 거냐? 국수는 자네도 줄 서야 먹는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마주 앉았다. 정우는 다정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다정 씨, 아버님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네. 이제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식사를 마친 뒤 정우는 조용히 작은 박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만복국수 지원기금이라고 쓰인 서류와 로고가 박힌 명함 뭉치가 있었다. 아버님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후원하겠지만 앞으로는 지역 복지단체와 연계해서 이 국수집이 단순한 가게가 아닌 희망의 식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식은 고개를 흔들었지만 정우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덧붙였다.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기적을 겪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저씨는 그런 기적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다정은 가게 뒤편에 앉아 몰래 눈시울을 훔쳤다. 아빠는 몰랐죠? 이 가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었단 걸. 만식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가진 건 별거 없어도 따뜻한 국물 하나로 사람들 마음 데울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그날 밤 가게 문이 닫힌 뒤에도 주방에선 다시 육수가 끓기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시장 전체를 감싸안는 듯한 따뜻한 향기. 그렇게 한때 가난하고 외로웠던 한 아이를 살린 국수 한 그릇은 이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리는 기적의 국물이 되어 끓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졌다. 종로시장 골목에도 낙엽이 나뒹굴고 사람들 옷깃은 제법 두꺼워졌다. 하지만 만복국수 앞엔 여전히 긴 줄이 서 있었다. 추운 날일수록 사람들은 더 간절하게 그 따뜻한 국물을 찾았다. 백만식은 여전히 주방에 섰다. 수술 자국이 남아있지만 손놀림은 예전보다 더 정성스러워졌다. 국수를 내어줄 때마다 그는 그 사람의 눈을 꼭 한번 바라보았다. 춥죠? 국물 많이 넣어드렸어요. 기운 내세요. 이거 드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국수 한 젓가락에 따뜻한 무언가를 품은 듯 눈시울을 적셨다. 다정은 가게 회계장부를 정리하며 부쩍 바빠진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지역 복지관, 청소년센터,
독거노인 프로그램 등과 연계된 국수 나눔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그녀의 손길이 필요한 일도 많아졌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피곤함보다 자부심이 더 깊이 새겨져 있었다. 어느 날 정우가 조용히 가게를 찾아와 말했다. 다정 씨, 가게 운영만으로도 바쁠 텐데 힘들진 않아요? 예전엔 아버지 삶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일이 제가 태어난 이유 같아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앞으로도 같이 할까요? 저는 병원에서, 다정 씨는 이 가게에서 같이 세상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잠시 정적. 다정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장 입구에 작은 간판이 하나 더 생겼다. 희망의 국수 한 그릇,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만복국수 복지 프로젝트. 누군가 국수를 사 먹으면 그 금액 일부가 누군가의 밥이 되고 약이 되고 삶의 온기가 되었다. 백만식은 가게 한켠에 손때 묻은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손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중엔 예전에 봤던 소년이 청년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고 몸이 불편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국수 그릇을 비우는 모습도 있었다. 다정아, 내 아버지. 정우가 준 지원금 전부는 못 쓰겠다. 우리 진짜 힘든 사람들 국수 나눠주는데 조금씩 쓰자.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 같아서. 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 그 따뜻한 한 그릇이 지금은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그날 밤 국수집 앞 작은 벤치에 앉아 백만식은 하늘을 바라봤다. 30년 전 그 소년 하나 도와줬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돌아올 줄은 몰랐네. 그의 옆엔 다정이 조용히 앉았고 그 뒤로는 가게에 걸린 작은 손글씨 한 장이 바람에 흔들렸다. 세상은 돌고 돌아 결국 따뜻한 사람에게로 향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어쩌면 지금도 당신 곁 어딘가에서 누군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백다정이었다면 혹은 이정우였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